여기 파리올림픽이 개최되고 있는 현장에서 올림픽을 구경 온 세계인들이 선진국인 한국과의 비교를 하며 엄청난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파리 사람들은 한국과의 비교가 기분이 좋지 않다며 차라리 파리올림픽에 온 한국인들에게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가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디를 보더라도 파리는 한국의 서울과 비교했을 때에 낙후되어 있고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점점 파리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삼성에서 최신형 갤럭시 S24와 갤럭시 Z 플립 6 등 올해 출시된 휴대전화를 선수들에게 기념품으로 나누어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 선수들이 먹는 식사와 일반 선수들의 식사는 하늘과 땅에 비견될 정도로 차이가 심해서 모두가 한국의 음식을 먹고 싶어서 난리도 아니죠. 과연 이런 올림픽 현장에서 어떤 사연이 보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의 올림픽을 보러 온 한국인 김지선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가장 친한 친구 윤진이와 함께 올림픽 구경을 왔죠. 정말 다행히도 올림픽의 경기 기간은 대학교 여름방학 기간에 진행되거든요. 그러니 이번 파리올림픽 구경을 벌써 몇 달 전부터 준비했을 정도로 저희는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보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경기를 직접 보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거든요. 학교를 다니면서 어떠한 모임에도 참가하지 않을 정도로 한 푼도 쓰지 않고 커피도 끊어가며 미친 듯이 돈을 모아댔고 사고 싶은 옷이나 먹고 싶은 밥도 가장 싼 것으로만 소비하며 파리 생각만 하면서 1학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는 학교에서 패션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꼭 프랑스 파리에 가서 세계인의 옷들을 구경하고 싶었거든요. 올림픽이 마침 세계인들이 모이는 평화의 축제 같은 거잖아요. 패션과 파리 올림픽까지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그런데 저희들은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에 도착해서부터 파리와 유럽에 대한 환상이 아주 깨져버렸습니다. 사람이 많은데 모두에게 알 수 없는 냄새가 났고 불편하고 오래된 시설 때문에 인천공항과 차이가 무척 심했거든요. 또한 공항 바깥을 걷는데 온갖 거지들이 저희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고 어디를 가나 심하게 풍기는 악취 때문에 코를 막고 다닐 지경이었죠. 호텔을 가기 위해 잡은 택시기사도 저희를 노려보면서 무언가 무서운 눈빛을 보냈고 도착 후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저희를 곤경에 빠뜨리더라고요. 택시 트렁크에 넣어둔 저희의 짐 또한 꺼내주지 않는 상태로 가격을 불렀기에 저희는 순순히 터무니없는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도착했다는 말과 파리가 굉장히 멋지다는 연락을 할 줄 아셨지만 제가 이런 뜻밖의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해드리자 아버지께서는 무척 놀라하셨고 저에게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걱정을 하실 정도였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59년생이시기 때문에 저를 굉장히 늦게 낳으신 편인데요. 결혼을 하시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무척 고생을 하셨는데 40대가 넘어서 제가 생겨서 무척 기쁘셨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를 크게 혼낸 적도 없으시고 늘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제가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간다고 할 때에도 약간의 용돈을 주시면서 서구라파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불란서와 독일, 영국인데 벌써 다 커서 불란서를 간다니 굉장히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셨거든요. 옛날에는 어릴 때에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젊을 때 많은 경험을 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이런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파리 여행도 확실히 결심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온 파리가 이럴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파리 한복판인 번화가에 왔을 때에는 더욱 경악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길거리에는 간이 화장실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남성들이 저희가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고 있었거든요.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악스러운 모습에 저희는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냄새가 풍기는 것은 물론이고 소리까지 났기 때문에 구역감도 생겼죠. 그래도 파리라는 도시에 온 것은 무척이나 좋았어요.
에펠탑 앞에서 사진도 찍고 센 강도 구경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죠. 파리 지하철을 타기 위해 얼마 전부터 시행하던 나비고 패스를 휴대폰에 깔려고 했지만 저희의 휴대폰에는 잘 깔리지 않더라고요. 이에 일회용권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한 장에 무려 4유로가 나온 거예요. 4유로라면 한국 돈으로 6,000원이고 고작 몇 정거장에 이 돈을 내기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한국처럼 버스와 지하철 사이에 환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올림픽 전에는 3,000원이었으면서 올림픽 기간인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만 이 가격을 받는 것은 전 세계인을 상대로 삥을 뜯어먹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저희들은 왜 하필 이 기간에만 2배의 요금을 받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심지어 지하철에서 이용하는 화장실은 전부 유료이고 한국 돈으로 1,300원 정도의 돈을 현금이나 카드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물론 파리 지하철의 화장실 수준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의 화장실보다도 냄새가 무척이나 심하며 화장지도 없고 상태가 열악하면서 좋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택시 가격이 현재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의 돈이라면 차라리 서울 택시가 무지하게 저렴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희처럼 가난한 대학생에게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마시고 싶은 음료수나 물까지도 참아가면서 돈을 아낄 수밖에 없었죠. 대학교 학기 중에도 그렇게 아끼면서 돈을 모아서 파리에 놀러 온 것인데 여기에서마저 돈을 아껴야 하는 상황이 무척 불편하더라고요. 길거리에는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은 데다가 날씨까지 엉망이라서 마치 군대 간 저희 남자 동기생들이 떠오를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올림픽 경기를 위해 한국에서 들고 온 태극기를 흔들면서 정말 열심히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양궁에서 금메달이 확정되었을 때는 정말 윤진이와 부둥켜 안고 울기까지 했죠. 경기장에서 구경하는 인파 중에서는 한국인도 꽤나 많았고 머나먼 타국에서 보는 태극기가 너무나 반갑기도 했고요. 경기가 끝나고도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신나게 태극기를 들고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 한국인 무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태극기를 들고 다니면 파리의 경찰들이 그걸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파리 경찰에게 태극기를 빼앗기는 상황을 목격할 정도라며 동양인 혐오가 있는 나라이니 조심해서 다니라는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저희들은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도 그렇고 프랑스인들은 동양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고 그런 심리를 저희에게 알게 모르게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현재 프랑스 올림픽의 상황에 대해서 또 다른 정보들을 알려주었죠. 파리의 시민들은 현재 세계인의 관심과 집중이 한국인에게 가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고 그 사실을 무척이나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자신의 나라에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칭찬은 한국이 가져가고 있고 모든 욕은 프랑스 파리의 시민들이 먹고 있다면서 한국인들에게 차라리 파리에 오지 말라고 말을 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들이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했고 저희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 그들에게 어렵지만 질문을 해보았죠. 알고 보니 그들은 파리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로 일을 했던 봉사자들인데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무척이나 좋지 않아서 계약된 기간만 일을 하고 빠져나가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죠. 프랑스는 한국에서처럼 동양인 여성 2명이 이렇게 다니기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야. 소매치기나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여기 한국인인 척하면서 돌아다니는 중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봤고 아는 내 친구는 캐리어까지 도둑 맞은 경우를 본 적이 있어. 별 생각 없이 프랑스 파리에 왔던 저희들은 무언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쩐지 사람들은 프랑스를 유럽의 중국이라고 부르고 중국인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무척 눈살 찌푸려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화장실을 이용하면서도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이 많았고 변기에 물을 내리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다반사였죠. 여기저기에서는 고함을 치며 싸우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바짝 긴장하며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말았는데요. 바로 사람이 꽉 차 있는 지하철에서 내렸을 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고 말았거든요. 바로 가방에 넣어두었던 유로화 돈 봉투가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저의 핸드백은 칼로 자른 듯 한 흔적이 있었기에 어떻게 알고 돈 봉투만 싹 빼갔는지 신기했습니다. 여권이나 신분증이 있는 지갑이 무사하다는 것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했어요. 그래도 유로화 돈 봉투에는 한국 돈으로 2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괜히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가방 또한 아버지가 대학교 입학 선물로 사주신 소중한 물건이고 놀러 갈 때만 착용해서 얼마 안 쓴 굉장히 아껴서 사용한 가방이거든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여행을 괜히 왔다는 생각까지 들 지경이었습니다. 다행히 윤진이의 유로화가 꽤나 있었기 때문에 신세를 지며 버틸 수 있었네요. 한국이었으면 잃어버린 돈 봉투도 경찰서에 가면 있을 것이 분명하고 노트북이나 휴대폰 또한 카페에서 두고 다녀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인데 이곳은 완전히 한국의 80년대 그 자체였고 눈 뜨고 코를 베어갈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현실이 무척 불안했습니다. 그나마 한국이 현재 프랑스보다 메달을 많이 따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의 삼성이 모든 선수들에게 신형 갤럭시 휴대폰을 무상 지원하는 바람에 삼성과 한국에 대한 인기가 상당하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죠. 그리고 어딜 가나 한국인이냐고 먼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이었으면 분명히 일본인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도 가끔 중국인이 아니냐며 화를 내려는 분들이 있어서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갔었던 빵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해야 했어요. 빵집에 들어가자마자 중국인은 당장 나가라며 고함을 치는 할아버지를 만났고 중국 때문에 코로나에 시달려서 가게가 쫄딱 망해가는 것을 투잡 쓰리잡 뛰면서 간신히 갱생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분노에 찬 목소리였거든요. 저희는 절대 중국인이 아니라고 한국인이라는 말을 해서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죠. 만약 중국인이라고 했더라면 빵을 집어 던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동양인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여전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눈을 찢어 보이는 젊은 남성들도 여럿 있었고 괜히 이상한 말을 걸면서 저희에게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전에 만난 한국인들이 왜 우리에게 주의를 주었는지 알 것 같던 순간이 많았죠. 그래도 굳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원래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르브르 박물관을 구경하고 공원을 걸으며 마음을 정화했죠. 그런데 작은 식당에 갔을 때에 무척 기분 나쁜 사건이 터져버렸죠. 저희가 앉고 싶은 자리는 창가 쪽이었고 그곳에 가서 앉자마자 느닷없이 점원이 달려와서 앉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거든요. 저희는 미리 예약된 좌석이라도 이렇게까지 막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차라리 다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다른 구석의 자리로 가서 주문을 했죠. 그런데 어이없는 광경을 보고 말았죠. 한 유럽인이 창가 자리로 옮겨도 되냐는 말을 하자 직원은 물론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새로운 손님은 못 가면서 자리를 옮기는 손님은 가능한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저희가 주문한 빵은 가장 늦게 나왔고 크기와 모양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직원에게 불만을 표현하자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과 목소리로 쏘리라고 말하면서 홀라당 지나가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당황스러웠죠. 그들의 눈앞에서 갖은 욕을 하고 싶었지만 저희보다 체구도 훨씬 크고 덩치도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무척이나 답답하더라고요. 아마 프랑스인들의 이런 심리가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올림픽 개회식 때부터 한국을 북한이라고 표시하고 한국의 사진들을 전부 엉터리로 찍어서 공식 계정 SNS에 올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좋지 못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수백만 원을 들여서 파리까지 날아온 저희들에게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 것인지 말이죠.
저는 한국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미국 등의 외국인 손님이 방문하면 오히려 더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들에게는 직접 만나는 한국인 한 명 한 명이 한국의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저도 한국의 이미지에 기여한다는 생각 때문에 훨씬 성심성의껏 대했죠. 우리 조상들 또한 외국인이 왔을 때에 더욱 극진히 대했다는 기록도 있다잖아요.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간 외국인들이 다시 그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에 또 방문할 가능성이 생기죠.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오직 차별만이 존재했고, 마치 아시아 사람들을 아랫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옆자리 사람들에게 더욱 놀라운 말을 듣게 되었어요. 대뜸 한국인이냐고 묻고 바로 나이를 묻는 신뢰까지 범하더니 프랑스는 한국인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말을 했으니까요.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말에 저희는 헛웃음이 나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 때문에 프랑스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프랑스는 많은 노력을 해서 올림픽 준비를 했고 개최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자국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스마트폰을 뿌리고 한식을 가져와서 먹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프랑스 파리와 비교되면서 각종 언론사 뉴스에 나오고, 각국의 언론사들은 오직 한국만을 칭송하고 한국에 대해서만 기사를 쓰고 있으니 파리가 완전히 묻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보았을 때도 지금 세계에서 쏟아지는 모든 기사에서는 파리보다 한국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한국의 삼성은 물론이고 올림픽 성적, 한국인 선수의 식사까지 온통 도배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어떤 글에서는 1988년에 했던 36년 전 한국의 서울 올림픽과 2024년에 프랑스의 파리 올림픽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의 시스템을 가져와서 적용해도 이것보다는 훨씬 좋겠다는 글을 올려두기도 했더라고요. 실제로 과거 한국의 올림픽은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고, 유럽인들도 한국이 위험하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잘 사는 나라임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이번 파리올림픽은 분명 과거보다 퇴행했으며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한국에 대해서도 수많은 실수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국이 좋은 성과를 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파리 여행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지만 좋은 추억을 남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